요거를 한번 이렇게 좀 펴놓읍시다. 우리 다 폈어요? 지금 드렸죠? 얼른 자 집중. 자, 요렇게 해서 뭐 예상을 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요 학년도가 아니라 그때 시행연도예요. 시행연도. 알겠지? 시행연도. 그리고 여기에서 점수가 있는데 요거는 표준 점수로 1등급 점수, 1등급 컷. 그리고 2등급 컷, 3등급 컷. 3등급 컷 정도는 다 비슷비슷해. 116점 아니면 117점이야. 근데 그 시험이 어려웠다, 뭐 쉬웠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편차가 많이 나냐면 1, 2등급의 편차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132, 130, 125 이런 식으로 났던 적도 있고 그 해 9월을 보니까 124, 121 이런 패턴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뭐 그 막 떠도는 말도 있잖아. 아, 뭐 9월 모의고사가 쉬웠으면 수능은 개 어렵겠구나 라는 패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뭐 남의 말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분석을 하면 좋은 게 요 21년도 수능이요. 아, 역대급이었다. 뭐 불수능이었다 라고 나왔던 작년 어려운 거에 제일 어려웠던 거. 그전은 제일 어려웠다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거. 그때도 보니까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쉬웠어요. 그쵸? 1, 2등급 점수를 보니까. 근데 결국 최종 결과는 어디랑 유사해요? 6월 모의고사랑 유사하다. 그쵸? 6월 모의고사랑 유사합니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제가 쳐놓은 거 있죠? 요렇게 쳐놓은 거, 이렇게 색깔 들어간 거, 글자 옆에 이렇게 색깔, 여기서는 잘 보이니? 근데 프린트에는 잘 보이지? 프린트에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연계예요. EBS 연계. 알겠죠? 그래서 EBS 연계를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가난데 색깔 같은 거, 요게 같은, 복합지문으로 나온 거고. 알겠죠? 소설은 소설만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보면 가나다가 하나의 뭐예요? 가나다가 하나의 복합지문으로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일단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뭘요? 올해 거를요. 올해 거를. 자, 근데 다시 2022학년도도 볼래요? 2022학년도도 보면요. 자, 133점에 129점이니까 그렇게 막 엄청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쉽다가 조금 쉬워졌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내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 좀 쉽게 나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때는요.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럼 작년 걸 한번 여기 볼까? 작년 거. 작년 것도 요렇게 냈고 작년 것도 요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요. 좀 어려운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맞춰주려고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그 독서랑 문학 뭐 특히 독서에서 작년도 9월과 6월은 상당히 그 문제 유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랑 같이 보신 분들은 독서나 문학이든 얘네들이 거의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봤었을 거예요. 알겠죠? 심지어 이거 문제 구성도 똑같다라는 거. 그쵸? 근데 문제 구성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보면 앞에서부터 문제 구성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가나다, 여기 21년에 가나다라고 하는 세 작품이 고전과 현대수필이 섞여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가사와 시조.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거를 어떻게 낼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반영된 건 9월 달께 반영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왜냐면은 요때 너무 쉬웠네. 그럼 요때는 좀 어려웠으니까 적절하게 좀 분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문제 유형은 어렵지 않게 분배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거는 독서가 개 어려워서 그래요. 이때는 문학은 쉬웠어요. 독서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 안 읽혔대. 그래서 독서 때문에 독서. 이 점수 차이는. 자, 2022학년도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이 패턴을 보면은 여기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봐봐요. 6월달 나오고 9월달 이렇게 오면서 시조가사 현대수필, 시조가사 현대수필. 그리고 수능에서도 어때요? 시조가사 현대수필.
야, 6월달에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똑같이 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요, 야, 이번도 똑같이 낼 거야 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도 보이고, 또 여기도 봐봐. 현대시, 현대시, 현대시. 이렇게 연결되죠. 뭐, 더 낸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유형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죠.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최적전이 나왔네. 의고 친구들은 눈이 반가울 것 같아.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 가나, 가나, 가나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가나, 가나, 가나. 초콜릿이 생각나네. 미안해. 자, 근데 미안해. 자, 근데 여기 현대시가 가나로 있는데 여기는 가나다지. 몰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9월 거를 반영을 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올해는 야 빨리 찍어보자. 올해 누가 잘 찍나?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야. 빨리 고전부터 해보자. 고전 가사와 고전 수필 시조 2개의 연시조. 야 뭐가 나올 것 같아? 몰라?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 자,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왜요? 너무 쉬웠으니까요. 일단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자, 가장 어렵게 한번 해봅시다. 가사가 나올 겁니다. 시조가 같이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고전 수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러면은 뭐 게임 셋이지. 그냥 어려워요. 자체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면 자, 얘가 좀 어렵게 나왔으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줘야 되겠네. 뭐를요? 현대시를요. 그럼 고전 수필은 이미 뺐으니까 현대시는 몇 개?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라는 정도. 그냥 추측이에요. 모르지. 고전 수필이 여기 붙냐 여기 붙느냐. 얘들 여기 붙느냐 여기 붙느냐. 고전 수필이. 그 차이거든. 근데 고전 수필이 고전에 가서 붙잖아. 얘네들 같이 붙잖아.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체감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대에 붙잖아요. 야, 현대랑 고전 수필이랑 뭐가 연결될 건데? 뭐가 연결될 건데? 뭐 가치관이 연결이 돼? 비슷한 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본 거고. 그러면 이제 주제의식을 잠깐만 봅시다. 우리 시에 있어서의 주제의식.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고전에서의 주제의식이에요. 고전에서 주제의식. 자, 밑에다가 한번 우리 고전시가 주요 주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나열해보자. 생각나는 대로. 뭐가 있니? 고전시가 주요 주제. 빨리. 고전시가에서 좋아하는 주요 주제. 이게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으면 바로 읽히는 거야. 아까처럼 내가 시조 읽을 때 그냥 종작만 읽고 나는 읽었다 이렇게 읽어 나가듯이. 그럼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 고전에서는 주제를 다양하게 안 줘. 물론 조금 섞어낼 수는 있어. 자연 속에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치? 자연은 좋아하지만 난 아까처럼 성은을 다 갖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섞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뭔데? 그래,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쵸? 근데 이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연에 은둔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 자연이 본의 아니게 은둔과 비슷해요. 귀양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혹은 이 자연이 요새는 이렇게도 나와요. 자연에 대해서 그냥 삶의 터전. 어떤 이상적인 공간보다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자연에 대한 얘기 플러스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은 늘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이랑 연결된단 말이야. 특히 어디? 요렇게 있을 때. 귀향이랑. 유교적 가치관의 어떤 인, 이, 예, 지, 충, 효, 신. 이라고 하는 이런 덕목과 뭔가를 또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요, 뭐 이별의 상황이겠죠? 남녀 간의 어떤 이별? 좋은 상황에 막 시를 쓰는 건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자연에서 너무 좋다. 그치? 근데 남녀 간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해서 너무 좋다. 이런 경우는 조선시대는 적어도 없어요. 시조나 가사에서는 거의 없어요. 고려시대에 가면 좀 있어요. 고려시대에. 남녀 간이 서로 진한 사랑을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는 연들을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수능에 나올 수가 없지. 없지. 그걸 어떻게 내? 그래? 29금이 19금도 아니야. 29금이야. 못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주제가 한정적으로 나올 거다. 근데 이 이별을 또 누구랑 연결지어? 유교적 가치관이랑 연결짓죠. 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마치 임금과 나의 이별 이야기로 은유적으로. 아까 은유적이란 말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귀양지에서 임금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별한 님의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임금에 대한 생각을. 자,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비판. 그래서 어떤 유교적 가치관과 연결되면 이거는 정치현실 비판이죠. 그래서 정치현실 비판이 이미 한번 언급이 됐죠, 우리? 이번에? 9월달에 언급이 됐어, 정치를 시조해서. 그럼 정치현실 말고 어떤 인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시대에 대한 비판, 사회에 대한 비판. 인물에 대한 비판도 했었죠. 6월달에 우부가에서. 그래서 이 주제의식 4가지 정도는 딱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읽힐 거예요. 때려 맞춰갖고 여기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소재로 할 때 유기적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게 이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비판과 연결될 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주제의식을 갖고 위에 가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21년도에 우리 고전에서는 지금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6월 달에. 자, 9월 달로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아우, 슬퍼요. 그죠? 너무 슬퍼요. 이별에 대한 얘기예요. 규원가는 이별은 아니지만 남편이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별과 비슷한 상황이죠. 한탄하는 감정. 자, 그리고 수능에서는요, 뭐가 나와요? 뭐 여기 섞여서 나오기는 했네요. 그죠? 삶의 자세, 탄공가가 뭐냐면 삶의 자세긴 한데 이게 궁핍함에 대한 한탄이에요. 궁핍함. 삶의 궁핍함.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비판. 내가 지금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는. 알겠죠? 자, 주제가 어때요? 뭐 겹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6월, 9월, 수능. 밑에도 보자. 자, 22년 6월입니다. 자, 강호한정 그리고 충신연주 라고 하는 이런 작품에 현대 수필이 살짝 껴있네. 그쵸? 자, 어부당가 강호한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봐봐. 강호한정 낼게, 강호한정 나왔어. 6월, 9월 나왔어. 수능은 똑같은 거 내야 된다고요. 이런 느낌들은 있어요. 알겠지? 야, 6월도 주고 9월도 또 물어봤거든? 수능 때 이거 준비하는 애들이 바보지. 안 그래? 그럼 6월에 물어봤고 9월에 딴 거 물어봤거든? 그러면 남은 거 더 공부해야지. 그럼 올해 패턴은 뭐냐는 얘기야. 그럼 작년 것도 한번 볼까? 아, 작년 뭐 6월과 9월은 다르다면서 아니 주제 잡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작품 선정하는 거는. 자, 삶에 대한 성찰을 한 거예요. 이것도 비판이라고 보세요. 성찰은 그냥 뭐 비판이라고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자연에 대한 노래 나왔어요. 다르네요. 그치? 6월, 9월 다르죠? 그래서 작년에 기행가사 나왔어요. 뭐 자연에 대한 예찬도 있지만 요게 조금 달라요. 요 자연에 대한 어떤 노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이고 이건 기행가사예요. 기행가사. 기행가사 어디론가 가면서 그게 기행가사가 이번에 여러분들 하나 있어. 관동별고. 다음 주에 관동별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관동별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거 다 설명 안 해. 그거 다 설명하면 3시간 걸려. 그치? 그래서 다 설명 못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정도만 우리가 얘기할 거고 그럼 작년에 기행 나왔는데 선생님 해야 되나요? 네, 할 거예요. 저는. 왜요? 올해 기행이 안 나와서 그래요. 자, 우부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비판과 교훈 성찰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요 유교적 가치관의 어떤 자연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럼 비어있는 부분 뭐예요? 시조에 대해서, 여기 가사에 대해서, 요 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요거 어떤 이별에 대한 슬픔. 요거 남아있잖아. 그쵸? 그리고 뭐 귀향에 대한 얘기, 요 정철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뭐 귀향까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연 속에서 자연에 응거한 건 이미 나왔어. 근데 귀향 가는 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그쵸? 자연을 예찬하거나 비판하는 건요. 아니 비판하는 건 나왔어. 여기서 오버가에서. 근데 비판도 어떤 자신을 성찰하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성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오국어랑 탄홍설은요. 아, 이런 삶이 맞는 삶이야 라고 남들에게 권면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훈계자손과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혹은 자신에 대한 성찰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그럼 정작 무슨 작품이 나올 것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드렸던 여기가 계속 요거 보면서 제목에서 지워나가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 작품 공부됐나 안 됐나 옆에다 체크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목 보면 주제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 자, 제목만 보고도 그 작품의 주제, 대략적 내용 이거 떠올라야 돼요. 노정기 무슨 내용이야? 노정. 길노자의 여정이라고 했죠? 내 삶의 어떤 여정을 기록했어. 힘들었어? 네. 왜? 뭐 바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나도 우리는 연계에 대해서 공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주제는 뭐라고요? 항상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화자가 누굴 바라보느냐, 그리고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 노정기 바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정서가 나오냐, 기뻤느냐, 슬펐느냐, 태도는 어땠느냐, 더 나가서는 생각은 어땠냐, 행동은 뭐 했냐. 표현법 공부는 안 해도 돼요. 표현법 뭐 그렇게 막 찾으면 되는 거니까 표현법은. 알겠지? 찾는 연습을 더 하는 거고. 표현법을 어떻게 다 외워? 이 많은 작품을. 안 그래? 100작품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기억나셔야 된다라는 거. 했던 것들 한번 해볼까? 여기 북어 기억나니? 오른쪽에? 야, 너도 북어지? 아, 기억나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그것만 기억나? 너도 북어지? 그러면 너도 북어지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원래 남들을 뭐라고 평가했어? 아씨 진짜 북어 같네 이거잖아. 남들을 북어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북어가 나한테 너도 북어지? 그럼 뭐겠어? 자신에 대해서 성찰 비판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갈 수 있겠어? 아, 그 정도야 얘들아. 성탄제가 2개 나왔다고 했어요. 성탄제 알겠지? 좋은 성탄제와 안 좋은 성탄제. 그럼 여기 성탄제는 좋은 성탄제예요. 그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느꼈던 성탄제. 근데 위에 성탄제는 나와라. 맞아. 그 사냥꾼 어디냐? 여기 있다. 사냥꾼 사슴 이렇게 막.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무서운 애들도 잡혀오는 거 있지. 뭐 범인가 뭔가. 걔네들 뭐 무서운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좋은 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걔네들도 사냥꾼의 대상에 사냥이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요 성탄제에는 성탄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기서 들리는 쇠북 소리. 쇠북이 뭐라고? 종이에요, 종. 알겠죠? 종소리. 그래서 그걸로 추측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은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도 꼭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이 교목은 대놓고 아주 주제의식이 강한 거지만, 문장이, 우리한테 친절한 문장은 아니에요. 막 주어, 목적어, 소수, 막 이런 것들이 좀, 누락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좀 연습을 하시고, 뺄셈도 되게 은유에 좀 비슷하죠. 그쵸? 뭘 뺄 건데? 내 삶을 좀 빼내겠다라는 거고. 다음 주에 오셔서 좀 해야 될 거 제외하고 제가 몇 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나무 속에 물건이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은유적인 느낌도 있을 거고요. 낙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낙화는 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시니까. 그리고 요 낙화랑 밑에 낙화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요게 이렇게 연결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화채기현 상당히 비유적이죠. 은유적이죠. 꽃이 피는 모습처럼 표현한 거예요. 해가 이렇게 뜨는 건데 물론 해가 뜨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비와 철조망도 상당히 은유적이고, 그리고 검은고, 새,
노정기 그리고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 비유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자 정작 우리 고전시가 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자 고전시가 여기에 우부가 나왔고 호화곡 나왔어 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하고 자 시조들은 다 공부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시조들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시조 빼고 그럼 시조 빼고 우리는 공부해야 될 거 오륜가 정도는 한번 보세요. 오륜가는 자 우리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요게 자기 수양에 대한 거예요. 자기 성찰 덕목 이런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단가 6장도 꼭 공부하세요. 우활가도 공부하세요. 봉상곡도 공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작품들은 제가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계속 최대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14지 노래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한탄이니까 그렇죠? 한탄 아까 우리가 어떤 이별에 대한 슬픔 속에는 꼭 이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한탄을 저는 이별에 녹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밑에 가면 여기 순창가 정도? 순창가는 저번에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나? 그거? 얘네들 죽여주세요 사또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쟤랑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린 기녀들이라서 그런 노래들 알겠지? 그리고 관동별곡은 기행가사니까 기행가사는 하나 정도는 좀 공부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작품들 좀 보면은 봉상곡 좀 공부하세요. 이게 그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나 자연은 좋지만 아니야 할 일이 많어. 인근이 은혜 다 갖고 갈 거야 이런 느낌이 그 자연에 대한 노래예요. 단가 6장도 해야 되고 우활가도 하시고 시집살을 노래 순창가 오륜가 정도. 그래서 제가 여기 적는 거는 제가 최대한 수업을 좀 할 예정이라서 그러면 안 적은 건요 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 못하지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사실. 그러니까 굳이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거라면 제가 여기 적은 거 외에 다른 작품들을 좀 먼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현대시는요. 현대시는 주제가 너무 많잖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그치? 현대시는 주제가 많은데 그러면 그래도 양상을 한번 보자. 현대시는 성찰, 삶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노래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전통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거는 산문시가 나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향, 현실, 자연동경이라고 하는 상당히 뭔가 연결이 좀 안 되는 느낌의 주제들이 많이 나온다. 다양한 주제를 포진하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의식을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현대시도 이렇게 전통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얘기했고요. 하나 더 생명력, 어떤 삶에 대해서 생명력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자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바, 그리고 고독 힘들어 회상하고 뭔가 그러다가 깨달음 이렇게 연결하는 수필가도 연결했고, 정작 나온 거는 이렇게 교훈을 주는 얘기. 그래서 주제가 많이 연결되지 않는 느낌은 있어요. 6월에 나왔던 거, 9월에 나왔던 거 피해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카테고리도 많을 뿐더러 굳이 분류하자면 특히 또 작년에 요 정급배 선생님의 요 시는 제가 수업을 받았었다고 얘기했죠. 저 C뿔 받았었다고. 자, 그러면 올해는요. 자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성찰하는 느낌, 그죠? 역사를 성찰하거나 유년을 회상한다거나. 그러면 자연 속에서 있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닌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 어느 날 고궁을 나서면서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이것도 상당히 비판적 어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판적 어조가 누구한테요? 자신에게. 그래서 성찰에 대한 느낌 상당히 강하고요. 여기서 요 백석 북방에서도 자기 성찰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거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와에 대한 연결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주적으로 바라보는 요 김수영 시인의 시 꼭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비판뿐만 아니라 어떤 좀 정서 표출이 막 되는 시들이 있어요. 이번에 정서 표출이 좀 한동안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
물론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은 더 크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어떤 이별에 대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목월의 이별가 그 강을 건너면서 저쪽에서 뭐라카노 하는 거. 그리고 김소월의 초호는 항상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삶의 의지를 담는 교목, 이육사의 교목 정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베스트셀러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은유의 느낌이 나는 아까 얘기했던 노정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밑줄 친 거 따라 치는 거 외에도 꽃피는 시절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피는 시절. 요새 추세로 보면 꽃피는 시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도 시가 어떤 식으로 의미 함축이 되어 있고 그 의미 함축을 드러내지 않는 채 관계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맞다 틀리다라는 정도로 문제를 끌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장수산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장수산 1이라고 하는 시가 뭐 연작 시리즈가 보니까 뭐 다른 시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은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라는 거 있었죠?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 요것도 있고 등꽃 아래서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모더니즘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추일사죠. 이미지를 엄청 주는 시. 그리고 화채계연, 검은고 이 정도. 이런 시들 안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찍니? 딱 하나만 고르자면 딱 하나 못 고르니까 이렇게 많이 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야 앞에 봤잖아. 야, 되게 많잖아. 수십 개잖아.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몇 개 썼거든? 얘 내가 찍었고 얘 찍었고 얘 찍었고. 왜 그랬어? 야 오늘 이번 연도도 한번 찍었어. 이게 찍는 거잖아. 신혼쌤한테 와서 그건 아니고. 아니야 아니 그 달러 승우쌤 보는 관점하고 나하고 달러. 그 승우쌤 강좌는 이제 뭐 시의성 안 중요해. 내 분석에서 시의성은 난 빼버려. 왜냐면 시의성은 6월 9월에 나와요. 정작 6월 9월에 시의성 갖다가 나와. 그 6월 9월에 독서 지문이 시의성이 되게 연관이 많이 되거든. 그거 알 거야. 유전자 뭐 이렇게 그거 그냥 중합 합성 요소에서 PCR 이렇게 돌려갖고 하는 거. 그거 코로나 그때 막 유행하니까 PCR에 대한 그 반응. 근데 수능 특강에서 요새는 무조건 나오잖아. 독서도. 그럼 아무리 독서를 찾아봐도 시의성과 관련된 건 거의 없어. 이미 그럼 수능 특강에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 그래갖고 내 관점에서는 거기서 이제 거기서 틀어졌다 나는. 그러나 시의성과 관련된 건 법지문은 항상 시의성이 있다. 알겠죠? 법지문은 공부하셔라 라는 거고. 자 다시 소설 한번 보자. 소설. 자 21년도 가서 자 애정소설 나왔어요. 고전소설에서 밑에 요것도 정리하자. 야 고전소설 주요 유형 애정소설이랑 비슷한 무슨 소설? 가정소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전쟁 영웅소설. 그리고 비판 풍자. 이 정도? 소설은 더 깔끔해요. 4개밖에 없어요. 판타지가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소설은 여기 애정소설 나왔잖아. 6월에. 그쵸? 21년도. 그리고 여기서는 풍자소설 나왔잖아요. 다른 거 냈네? 그럼 또 다른 거 남았지? 뭐요? 충신연주, 유교적 가치가 남은 거.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기본 밑바탕은 항상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야. 그리고 고전소설은 하나의 유형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내용이 길고요. 그리고 내용이요 많이 섞여 있어요. 애정인데 걔네들이 결혼하면 뭐가 이루어지냐? 가정이 되지. 그쵸? 그렇게 섞여 있어요. 또 가정을 이루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면은 남자는 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나가야 되지. 그러면 갑자기 전쟁 소설이 되는 거야. 가정 소설이 전쟁 소설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최척전이거든. 우리 최척전 공부하신 분들은 빨리 생각해보자. 야, 최척전은 여러분들 배웠던 교과서 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전쟁이지. 그치? 근데 전쟁 얘기만 있었니? 아니지. 최척이랑 오경이랑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떠돌다가 만났지. 그 장면이 나오면 뭐야? 애정소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어요. 실제 소설에서. 수능에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똑같아요. 여기 여성 영웅 소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봐. 정순정이 여성 영웅 소설 있잖아. 그러니까 최척전이 전쟁 소설이 나올 수가 없다고. 나올 거면 다른 부분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가정 소설 나왔고,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 소설 패턴은 그냥 읽히는 것 같아요. 애정 소설 나왔죠, 가정 소설 나왔죠, 영웅 소설 나왔죠, 그렇죠? 그럼 올해는 전쟁 영웅 소설 나왔죠, 애정 소설 나왔죠. 뭐가 남았어요? 비판 소설과 가정 소설이 나왔죠, 그렇지? 그럼 고전 소설에서 비판 소설과 가정 소설을 우리가 중심으로 얼른 공부를 한다면 흥부전은 가정 소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비판도 돼요. 사회 비판도 돼요. 그 사회 비판도 돼요. 알겠지? 몰락한 양반에 대한. 그리고 유시 3대로 되게 많아요. 이거는 유시 그 3대에 걸친 어떤 가정 소설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약간의 이제 비판이 들어간 거 오유란전. 저번에 오유란전 했었을 거예요. 오유란전은 뭐냐면은 그거 오유란이 이렇게 누구의 사주를 봐줘갖고 얘를 속여갖고 했는데 나중에 걔가 또 와갖고 아유 형님 왜 그래요? 형님이 저번에 나 속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라고 했고 그러면 오유란 인연을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유란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나쁘니까 제가 시켜서 한 건데요. 아 그 장면 그치? 그럼 그거는 누굴 비판한 거야? 양반들 비판하는 거야. 알겠죠? 오유란전도 있었고 걔랑 또 비슷한 게 삼성기예요. 삼성기는 제가 이 소설 자체가 어렵다라고 해서 강조했던 거 무슨 남자들 2명 나왔고 변해갖고 누구 꼬셔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공부는 안 하고 기생집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해. 왜 양반들 비판하는 것 같지만 또 유교적 가치관을 지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대주전은 그 다람쥐 이야기. 다람쥐가 이렇게 뭐 도토리하고 뭐 훔쳐갔는데 아니야 이래갖고 막 결국은 말도 안 되는 판결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냥 추측 정도. 자, 이제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뭐 저보고 찍으라고 하면 저는 포기입니다. 현대소설은 이걸 어떻게 찍냐 현대소설. 뭐 패턴이 보여야지. 안 보여. 현대소설은 안 보여. 그러나 현대소설은 항상 뭔가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걸 많이 줘요. 항상 문제의식을 줄 거란 말이야. 문제의식. 근데 그 문제의식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문제지. 그치? 그러면 자, 문제의식이 아직은 우리가 전후 극복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는 단계의 문제의식이 아버지 땅이었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이 9월의 소설의 양상이었다고 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럼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부분이 또 좋겠다. 의고는 저거 그거 그 옥상 고쳐주는 거. 옥상 고쳐주는 작품이 뭐지? 다리봉동. 비 오는 날이면 다리봉동에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1964년 겨울 서울의 이야기. 그래서 어떤 아주 지극히 개인화된 서로 통성명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빙청과 심홍. 빙청이에요. 빙청이 뭐냐면 청색 아주 파랗다라는 거예요. 얼음처럼. 심홍은 홍 빨갛다. 어떻게? 아주 진한 빨강.
뭐 요 정도가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아직 일제강점기 소설이 남아있는데 그 명일이라는 거, 명일은 예전에 한번 했었죠. 그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데 그 부모의, 근데 그 일제강점기 소설이에요. 그게 근대화와 관련된 거예요. 근대화. 그래서 근대화를 바라보는 그 좀 다른 시각인데, 근대화 소설들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근대화와 관련된, 근대화를 바라보는 또는 근대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양상들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넘이 마을의 개화, 모래톱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모래톱 이야기, 뭔가 개발을 했을 때 산업화 단계에서 좀 이렇게 약자들에 대한 어떤 고통들, 근데 뭐 지금 양상이라면 자 보세요. 조금만 찍어도 될까? 내가 이거 바로 올려줄게. 이거 파일로 해서 올려줄게. 알겠지? 뭘 찍어? 야, 봐봐. 6월에도 몇 개 연계됐니? 6월에 연계된 거. 4개 연계됐지. 자, 9월에는요. 광안루기는 춘향전이라고 치고 4개 연결됐어요. 그럼 얘도 몇 개 연결될 거고? 다 연결될 거라고. 근데 소설은 하나 좀 이렇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각색해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럼 각색해서 연결될 게 제가 혹시나 몰라갖고 소설과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소설과 극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이 현대 소설이랑 이제 극이랑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 대본으로 나왔대. 그러니까 이건 또 내가 또 다 찾아야 돼 사실.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한 게 있나 찾아야 된단 말이야. 찾아볼게, 알았지? 찾아볼게. 근데 영화가 됐거든 지금 여기에서. 뭐 가리봉동도 그렇고 1960년도 그렇고 모래톱 이야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결되면은, 그렇게 해서 연결됐다고 여러분들이 다 맞을 건 맞아야지, 그치? 다 맞추고 자신감 있게 풀어야 되겠지. 이건 내가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름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는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보면, 그쵸? 어려울 것이다. 이게 132점이 표준 점수로 우리가 환산돼서,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저게 표준 점수가 1컷이 몇 점이었다? 82점이었나? 뭐 그래요, 엄매 기준으로. 그럼 여기 126점은요? 이번에 여러분들 구모 때 점수 어마어마하게, 점수는 잘 나왔는데 등급은 안 따라오죠?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항상 이게 조정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에 대한 개념은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렵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요 시점에서 하는 게 이제 아마 지난주 이제 주말에 출시위원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합숙하러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달 전에 합숙하시거든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남았다. 카운트다운이다. 그렇죠? 괜찮아. 아직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고 발가락으로 이제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도 못 세잖아 날짜.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서 갑자기 셀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이제 똥sol도 탈 거고 사실 그럴 건데, 그때 이런 것들을 그때 막 너무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 뭘 몰라. 다 얘기해 줬는데, 알겠지? 계속 이거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부여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한강 노벨 받는 건 안 나와요? 응? 한강 노벨상 받는 작품보다 못 나오지. 안 나와요? 못 나와. 아직 평가가 안 됐어. 그거 누가 평가한 건데? 노벨상은. 한강한테 노벨상 준 건 누가 평가한 거야? 노벨상 위원회에서 평가한 거잖아. 그거를 우리 문학사에서 아직 평가했어 안 했어? 못했어요. 어디 특히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평가 못했고, 그리고 주제가 뭐야? 한강 주제. 한강 소설의 주제.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설들의 주제가 뭐야? 제주 4.3 사건과 광주 민주화 운동이잖아. 나도 소설 안 읽어서 몰라 사실. 근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문학사적 평가를 못해요. 왜? 너무 가까워서. 알겠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여기서도 뭐냐면 소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제가 제 뇌피셜 아니에요. 뇌피셜 아니고 문학교육론 기준이야. 문학교육론. 여기도 보면은 얘들아 가리봉동 언제 얘기야? 모르겠지? 야 모래투비하기 언제 얘기야? 내가 이렇게 쳤던 거. 이거 7, 80년대 얘기야.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0년, 40년 전 최소. 한강 언제 거? 이번에 파상 받은 거. 또 광주 민주화 운동 정도는 이제 슬슬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막 싸우고 있잖아. 그치?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한쪽 편을 못 들으니까. 알겠죠? 내기 껄끄러워요. 그쵸? 왜냐면 그게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서로의 우리 주장을 하는 거잖아.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주장이 뒤바뀌면은 수능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딱 깔끔한 거. 야,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데 왜 가? 돈 받으러. 그치? 그럼 그 사람은, 그 임시 아저씨는 볼 때, 이거 나중에 수업할게. 임시 아저씨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비 오는 날이면은 연탄 배달 못하니까 그 밀린 돈 받으러 그렇게 간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받으러. 그럼 왜 저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 연탄 배달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한테 왜 돈을 안 줘? 그렇지? 그리고 또 수리를 맡겼던 그의 입장에서도 봐봐. 중산층이잖아. 중산층인데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임시한테 끼케발 한 살 많았었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속마음은 어땠니? 걔 더러웠잖아. 그치? 짠돌이에 구두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띵 하고 맞고 완전 태도가 바뀌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답이 명확한 것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근데 나는 한강 작품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다. 일단 나는 육식주의자라서 못 읽을 것 같아. 그 얘기 맞아? 뭐 이렇게 채식만 먹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래. 아무튼. 자, 밑에 소설 공부하는 거 요것만 정리할게요. 자, 소설 제목 보면 주제의식까지 떠오르면 너무 좋아요. 알겠죠? 근데 현대소설은 이거 가능합니다. 현대소설은 어느 정도 되는데 고전소설이 잘 안 돼요. 고전소설. 자, 봐라. 정을선전. 이거 읽고 무슨 소리인지 딱 캐치되냐? 위경천전. 사람 이름이 헷갈리지? 그치? 그래서 소설은요, 사람 이름 보는 것보다 줄거리. 여기 꼭 줄거리 읽으셔야. 알겠지? 그리고 요새는 줄거리보다 그 줄거리에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나온 제시된 부분에 피해서 살짝 피해서 나오는 게 지금까지 국룰이었는데 지금 완전 달라지지. 완전히 그냥 박아놓고 시작하지. 그치? 그리고 6월달도 9월달도 거의 다 겹쳤죠. 그러니까 결국 본문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겹칠 것 같아요. 그 줄거리에서 소설에서 그 본문으로 제시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 연결될 거니까 그 부분 위아래로 해갖고 연결 지어주면서 줄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물관계도 그리세요. 그리고 사건의 흐름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생각보다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자, 일단 문학은 여기까지.